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올해 25살,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일주일을 앞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 논란의 대변인 사퇴까지 악재가 발목을 잡을까요? 분석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악재 속에 반대급부로 떠오르는 주자들, 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팀원들을 먼저 내보낸 뒤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해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 화제가 난 쿠팡은 가입자 탈퇴 러시라는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 연결식, 동료들 슬픔 상상 이상.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진까지는 아직 하루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죠. 바로 고 김동식 구조대장 얘기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고 김동식 구조대장 오늘 연결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팀원들을 모두 챙기고 이제 홀로 뒤에 남았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거행이 됐습니다. 이 연결식 모습 먼저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발견 장소는 화점에서 벗어나서 그 탈출 도중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동 묵념. 고인은 하마의 현장 맨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열었고 모두의 안전을 챙기며 가장 나중까지 길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은 김동식 구조대장의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었던 이 김동식 구조대장의 장례는 경기도청장으로 보시는 것처럼 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장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 지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볼 수 있길 바랬는데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료를 먼저 보내는 이 애끓는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본다. 하지만 그래도 좀 기운을 내주길 바란다라고 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 영안실에서 연결식장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 광주소방서 이 동료들이 직접 운구를 했는데 이 광주소방서 2층 복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달려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라는 이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게 김훈 작가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네. 이 매일 소방서 2층을 오르내리면서 그 문구를 봤었을 김동식 구조대장 실종된 지 48시간 만인 지난 19일 출구를 50m 앞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용감했던 소방관 고 김동식 구조대장,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구조대장을 먼저 떠나보낸 이 동료들의 슬픔 상상조차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의 슬픔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동료 소방관들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요. 현재 심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료 소방 관계자가 전한 동료들의 현재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나머지 동료들은 뭐 너무 슬퍼해서 업무에서 이제 좀 제외시켜서 그 심적인 치료도 좀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동료 같이 들어갔던 동료 더군다나 같이 먹고 자고 하던 대장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뭐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이죠. 먼저 들어가서 뒤에서 봐주면서 나오거든요. 지휘자들이. 나오고 나니까 아는 거죠. 이제 앞서 나왔으니까. 나오자마자 그쪽 금방 알게 되거든요. 정신 차리자마자 좀 있으면. 근데 그때부터 거의 뭐 트라우마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 동료들은. 네, 특히 화재가 거세지면서요. 그 구조를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동료들의 마음은 서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현재 참담한 신경을 느꼈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 하루 전에는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김동식 대장이 이끄는 팀이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상을 받았던 건데요. 네. 팀 분위기는 그야말로 당시에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김 대장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며 너무나도 속상한 팀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가 하루빨리라도 이렇게 빨리 시행돼야 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구조대장은 이제 자랑스러운 소방의 별이 됐습니다. 남은 직원들, 남은 소방대원들 어서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요, 이 화재 초기에 이 쿠팡 물류센터 안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최종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겠지만 이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이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프링클러는 원칙적으로는 폐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8분 정도 꺼놓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게 꺼놨다고요? 네, 그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경찰은 만약에 임의로 스프링클러를 조작한 흔적이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인데요. 그런데 지금 화재 진화 작업이 지금 화재 닷새째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다 잿더미지만 이 잿더미 속에서도 또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관들이 안에 들어가서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완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감식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윤 기자. 지금 이제 불이 난 쿠팡 관련해서 지금 가입자들 탈퇴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안전관리 소홀히 화재를 키웠다라는 비판이 크게 일면서 탈퇴 인증 행렬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뭐 불매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 쿠팡 탈퇴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또 쿠팡 탈퇴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퇴 인증 글에는 이 소방관 유족에게 사죄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라는 비판도 담겨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보니까 트위터에서 쿠팡 탈퇴 관련 문구가 무려 2만 회 이상 언급되기도 했거든요. 아이고, 네. 이런 가운데 쿠팡 김한승 대표이사가 어제 본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유족을 평생 지원하겠다라는 방침과 함께 이 장학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앞서 윤지영 기자가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를 했는데 화재 발생 시의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큰 불로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으로 자, 먼저 연인에서 원수로 이동숙 기자. 원인에서 원수로 된 경우는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무슨 사연이에요? 네, 상당히 연인에서 원수로 변했다.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커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릴 텐데요. 사진으로 보는 이 커플, 바로 일명 쇠사슬 커플로 우크라이나에서 알려진 커플입니다. 쇠사슬 커플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4일이었죠. 발렌타인데이에 이 커플은 특별한 경험에 나섰는데요. 바로 쇠사슬로 서로의 손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한몸 생활 체험에 나선 겁니다. 아이고, 네, 그로부터 4달이 지난 16일에요. 이들은 쇠사슬 절단식을 선언하면서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말자 이겁니다. 쇠사슬이 끊어지자마자 미소를 지으면서 만세 포즈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부터 결혼 계획까지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기로
합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쇠사슬을 묶고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넉 달 만에 이제 끝났군요. 그러면서 쇠사슬이 이제 끊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넉 달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연이어서 악연이 된 거예요? 네, 결국 쇠사슬 체험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일 앵커께서는 형수님과 쇠사슬 체험에 나선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아직까지 쇠사슬 계속 걸고 있지 않을까요? 아, 형수님, 기쁜 소식입니다. 행복하다는 마음 진심으로 믿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커플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됐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입장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불만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아침마다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불만이 굉장했는데요. 이들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4시간 동안 붙어 있을 수 있어 행복감을 자신했었습니다. 지금 저 나오는 모습이죠. 화장 이게 막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게 쇠사슬로 묶고 옆에서 계속 서 있는 모습.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물론 화장실을 갈 때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가야 되는 이 현실. 아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들이 잃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 출연에 나서면서 수익 창출을 했다는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비록 헤어졌지만 이들이 합의를 해서 결국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자, 글쎄요. 저는 이걸 듣고서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저는 이런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가오리가 간지럼을 타요? 네, 궁금하죠. 영상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오리가 배를 드러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저 가오리한테 이 배 부분을 이렇게 간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웃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 외국의 한 어부가 올린 영상인 건데 1억 1,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어이구.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여부는 우연히 이 가오리를 찔렀다가 알게 됐는데 입을 오므려서 좀 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간지럽히니까 행복해하는 것 같다. 너무 재밌다라는 이런 글이랑 같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가오리를 간지럽히는 영상에 아기 웃음소리를 같이 넣어서 네, 지금 소리도 같이 나오게 되면은 예, 아기가 이렇게 웃으면서 예, 아기가 웃는 듯한 가오리가 마치 웃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같이 나는 이런 동영상이 같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가오리가 진짜 웃는 게 맞아요? 네, 사실 정말 간지러움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는 사실 가오리만 알 수 있겠죠. 네. 다만 이 가오리가 저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한 동물보호 전문가는 이 보면 가오리가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질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네, 있다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 가오리가 물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영상 물 밖으로 이 가오리를 내놓은 상태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개 눈처럼 보이는 게 원래는 콧구멍이고요. 아. 입은 입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배에 있는 저 부분이 아가미가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부분이라고 아, 합니다. 이게 숨 쉬는 구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건데 이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은 이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한 학대다. 동물들이 인간의 재미랑 좋아요를 위해서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김은미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숨 쉬는 이쪽에 아가미를 터치를 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워서 입을 저렇게 한다.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벅머리 공개 왜? 윤정 기자. 네. 이 사람은 누군데 더벅머리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저도 저 사진만 보고는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요. 그 사진 옆에 이름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름을 보면 아, 그 사람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바로 혹시 이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정말 오. 더벅머리에 안경 쓰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흑역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 있겠네요. 지금 이 사진과 이력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본인의 SNS에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오. 25살의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모습인데요. 이 지난 2010년 이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지원서입니다. 이 대표는 이 지원서를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다. 어디다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기본사항란에 다 적어놨다.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을 하라고 해서 작성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같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얘기했던 설명을 쓰고 이 이력서를 올린 건 뭐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의 일부 의원이 지난 2010년 이 이준석 대표가 이 연수생 지원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 이 여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 연수생 선발 당시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2007년, 그러니까 저게 2010년이었으니까 3년 전에 이미 대학을 졸업을 했고 네. 저때 당시에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는데 그런데 왜 참여를 했느냐.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뭐 지인 찬스 등을 이용한 특혜 아니냐라는 이 지적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졸업생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됐느냐 이 얘기군요. 네, 심지어 저때 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 이 대표 이 의혹에 저렇게 지원서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이 지원 당시에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지원을 했다. 병무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앞서서 다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이 검찰에서까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다라고 밝히면서 바로 다음 날에 저렇게 본인의 흑역사까지 담긴 지원서를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는 오전에도 막 시끌시끌 하던데 이렇게 반박을 해도 공세가 계속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바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인데요. 지난 19일 SNS를 통해서 재학 중인 자로 공고가 났는데 전화를 해서 졸업생도 지원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지원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이어서 어제도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비단주머니 3개를 자신에게 먼저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의 의혹이나 먼저 풀어라 이렇게 거듭 의혹을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직접 어제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은 뭐 제가 병특 근무했던 업체 사장과 제가 무슨 특수 관계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의정 활동이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뭘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 저한테 스무고개 하면서 물어볼 것 같으면은 김남국 의원도 그러면 로스쿨 가실 때 혹시 고등학교 동문이 거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가 되나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정상적인 의정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법사위라는 그 상임위의 면책 특권이라는 걸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가요? 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제발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면책특권을 저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기 딱 좋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이번 공세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뭐 이런 공세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듯이 1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끄집어낸다. 공세를 위한 공세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비슷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경력사원을 어떤 회사에서 뽑아요. 네. 2년 2년 차에서 한 5년 차까지 지원 자격을 줬는데 제가 이제 6년 차예요. 근데 너무 그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회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6년 차인데 지원 자격이 2년 차에서 5년 차로 돼 있는데 제가 지원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근데 이제 2년 차에서 5년 차가 원래 자원 자격인데 6년 차인데 얘는 그 기준에는 안 맞는데 뽑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뽑아줬어요. 네.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지원자와 무슨 특수관계가 있어서 뽑아준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봐라 해서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얘를 뽑아주면 오히려 이 사업에 애초에 취지도 잘 맞고 효과도 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뽑았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구나 이제 이번 건은 이미 그 당시에 2010년 당시죠. 강용석 전 의원이 당시에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 네. 검찰이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면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런 의혹을 다시 제기할 때는 뭔가 특혜 의혹이 있다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서 의혹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이 그 당시에 무혐의 판결을 내린 걸 모르고 만약에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해명을 했잖아요. 자기 네. 지원 지원 그 신청서도 공개를 하고 당시 검찰이 이런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까지 알려졌다면 이제는 좀 조용히 입 다물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애초에 그 뽑아준 회사가 잘못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원 자격이 겉으로는 2년에서 5년 차라고 했다가 6년 차를 뽑았으니까 예를 몰랐다면 들면 이제 사과를 해야죠. 또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뽑은 회사, 즉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 잘못했다면 잘못했지 받아줘서 낸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더구나 검찰이 수사도 했고 결론도 내린 사안이구나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트집 잡기식으로 계속 공세를 하는 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그 30대 당대표로 쇄신 바람을 몰고 오면서 그런 여파가 정치권에 미치니까 이런 그런 이미지, 공정 경쟁을 내걸고 사실은 그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정 경쟁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깎아내리려는 한마디로 상대당을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 요구가 뭡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를 젊은 30대 당대표를 뽑으면서 이것은 국민의힘에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이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받아들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민심을 잘못 읽은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말 비판을 하려면 예를 들면 CCTV 국민 여론이 수술실 CCTV 설치 같은 거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이준석 당대표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비판을 하는 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구태의연한 트집 잡기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공세를 위한 공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참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새 대표 2명이 엑스파일의 대변인 사퇴, 윤석열 스텝 꼬이나. 오는 27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정치 선언을 할 걸로 알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기저기서 공세가 계속되고 악재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먼저요. 지난 주말에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지난 19일 이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는 한 인사가 자신의 SNS에 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을 입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화된 파일로 입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 무척 힘들겠다라는 게 내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보수 논객이다 보니까 나도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친한 사람들이 이 윤 전 총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사실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참 고통스러운데 중요한 건 정권을 교체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윤 전 총장의 어떤 행보, 워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수준으로는 내가 본 이런 의혹들 대응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니까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현재의 집권 세력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안 되는 건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굉장히 좀 솔직한 글을 올렸는데 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나 아니면 며칠 안에 조만간 이 의혹이 한두 개씩 터져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참고글로 올린 게 윤 전 총장이 달라고 하면 잘 대응하라는 그런 뜻에서 파일을 주겠지만 이후에 바로 파기를 할 거고 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연락을 해도 이 파일은 못 줍니다. 당분간 나랑 전화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안이 더 파급력을 갖는 건 보수 진영, 그러니까 야권 인사가 이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야권 인사가 아니라 이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이 김무성 전 대표랑은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같이 이 보좌관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었는데 네. 2018년 3월에 이 보좌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뭐 보수의 민낯이나 이런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공감과 논쟁 이 정책센터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보수 논객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얼굴을 보시면 아,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많이 뵀던 분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게 사실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석 기자, 이 장성철 소장이 입수해서 봤다는 이 엑스파일 안에 담긴 내용 혹시 알려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X파일에 대한 소문이 정치권에서 현재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4 용지 20장 분량이다. 윤 전 총장의 가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돼 있다. 그리고 짧게 정리된 또 다른 파일 역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세세하게 적힌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공략 포인트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작성을 했는지 등 그 근거에 대해선 현재 작성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정치권에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세세한 개인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권의 또 다른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중에 나갔던 이 화면, 우연히 칠했던 화면은 자료 화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면 만약에 이 파일, 문건이 공개가 됐을 때 파급력은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준석 대표는 앞서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경우 당의 대선 후보로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이준석 대표가 당시 뭐라고 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당에서 같이 함께하는 당원 동지들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대선 주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면은 설사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우리 당내 후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아끼고 보호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윤석열 총장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면 됩니다. 네. 충분히 그거는 받아치고 역효과까지 상대편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 네, 비단 주머니 3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우리 당에 입당을 하면 당 차원에서 발벗고 이렇게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구애를 했지만 장성철 소장은 이준석 대표도 보호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정치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차원이라며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만약 윤 전 총장을 둘러싼 X파일이 공개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요, 벌써부터 윤 전 총장의 X파일 루머 확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 3개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3가지가 넘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과 정치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 엑스파일을 봤다고 하는 장성철 소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장성철 소장이라고 아까 좀 전에 네. 김무성 전 대표 이 보좌관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일각에서 이런 의혹도 있어요. 혹시나 이번 문건에 대한 폭로, 뭐 문건을 폭로한 건 아니죠. 이 문건을 봤다고 하는 폭로, 이게 네. 혹시나 김무성 전 대표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사실 이 김무성 전 의원을 보좌한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소장을 따로 분리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전 의원이 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전 의원이 직접 SNS에 아니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장성철 소장이 의원실을 떠나서 평론가길을 걷게 된 2018년 3월 이후에 서로 왕래 없이 지내고 있다. 나도 TV로 보고 이제 소식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 오해나 억측을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장성철 소장 역시 자신의 SNS에 나는 김무성 전 의원이랑 보좌관 그만둔 이후에
전혀 교류가 없으니까 서로 연관을 짓지 말아달라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다 부인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엑스파일 논란이 점화된 시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사태에서 등장한 이 장성철 소장의 경우에도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 비전 전략실 소속 전략위원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공경에 빠뜨린 일을 한다면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겠다는 우리 당의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과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싸움을 앞두고는 내부의 적부터 단속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장성철 씨 아군 맞습니까? 장성철 씨는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그 엑스파일을 잘 보관해야 할 겁니다. 입수하지 않고도 입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말하자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은영미 의원님, 이 엑스파일 관련 언급이 우연찮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언급이 됐거든요. 이 시점, 그리고 이 발언이 여권이 아닌 야권 인사에서 나왔다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뭐 좀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감사원장과 감사원장. 마치 장성철 소장 측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되기 쉽게 이제 스토리가 짜여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즉 18일 날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대권 출마설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과거에는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 얘기는 일단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권 출마를 사실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런데 하필 이제 19일이 토요일이었죠. 장 소장이 토요일 날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혹시 이제 윤석열을 깎아내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내리고 최재형 원장을 띄워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배우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성철 소장의 배우에 뭐 김무성 전 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인들 각자가 이제 해명을 했고 네. 그렇게 봤을 때 딱히 이제 배우가 있어서 과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플랜 B로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냐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이 장성철 소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내부의 적부터 단속해야 된다. 그렇죠. 뭐 또는 아군 맞느냐 이렇게까지 비판한 이유가 있는 게 윤석열 엑스파일을 내가 봤는데 상당히 대응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윤석열 불가론 중도 하차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야권 대권 주자 1인데 네. 자기 내부 폭탄이 한마디로 터졌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우설을 생각하기는 쉬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날 이제 18일 금요일 날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대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캠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날이었어요. 이동훈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 민생 투어를 한 다음에 아마도 입당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변인이 발언한 거를 번복을 하고 다시 수정을 했잖아요. 입당 여부는 나중에 신중하게 태산처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중앙일보 기자한테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잘못 오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오독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입당 여부는 천천히 민생 투어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이동훈 대변인의 말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캠프가 그렇게 복잡해지니까 장 소장 입장에서는 충정심에서 엑스파일을 이 캠프 윤 캠프 정말 안 돌아가네라고 생각하면서 마침 입수한 엑스파일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파고를 넘기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을 법한 내용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되게 어렵겠다라고 너무 솔직하게 너무 오버한 거죠.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나갔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글을 읽자마자 아마 아군 진영이죠. 야권 진영에서 이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SNS에서 삭제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권이 좋아할 일이죠. 이런 쪽으로 걱정됐다면 진짜 걱정하는 뭐 말을 전달하다든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잘라버리듯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장 소장이 좀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우려스러운 건 아까 이제 앞서 이동석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장 소장의 엑스파일 SNS 메시지가 알려진 다음에 어떻게 이동훈 대변인은 이미 사퇴를 했고 그 또 하나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을 누군가가 입수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장성철 소장한테만 가 있겠습니까? 여권에는 이미 많이 뭐 쭉 퍼지진 않았더라도 파일 문서 형태로 뭐 SNS로 퍼지진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일일이 대응 안 하면은 그것이 언제 암암리에 굉장히 넓게 퍼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했다고 생각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지율을 잠식하는 것인데 장 소장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문서를 파기하겠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했으면 공식 입장에서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도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달라고 해서 빨리 분석을 하고 정말 사실이 아닌 얘기가 있다면 빨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언제 밖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면 그때는 이미 다 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 소장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가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 안 되죠. 빨리 대응을 해야죠. 자, 이 부분이 실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기대로 이 문서가 엑스파일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이 부분은 추측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들썩여요. 네. 정치권 반응 한번 알아보죠.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게 야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두 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빨리 공개해라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저 역시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에 1억 개에 가까운 댓글 조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미지 조작을 당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의 주범도 현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야권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이 힘을 합쳐 여권의 야비한 정치 공작을 분쇄하고 야권 후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사퇴 압박이 거셌던 지난해 연말에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 엑스파일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요. 네.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 있다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소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같네요. 이 안철수 대표 역시 이 파일을 즉각 공개하라고 나섰는데 이 안 대표는 야권이 힘을 합쳐서 이 여권의 정치 공작을 분쇄하고 야권 후보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윤 전 총장을 두둔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윤 기자, 사실 이 엑스파일을 처음으로 언급한 게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잖아요. 네. 여권 반응은 어때요? 네, 송영길 대표 지난달 25일에 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첫 언급을 내놨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윤석열의 수많은 윤호진부터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엑스파일을?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엑스파일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X파일이라는 게 파일의 내용에 따라서 이 파일의 주인공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작성자 역시 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만큼 송영길 대표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에 지난달 25일에 X파일이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파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X파일과 관련된 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다만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X파일을 처음으로 언급한 게 송영길 대표가 아니라 야권 인사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현근택 전 부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송영길 대표가 먼저 이걸 꺼내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지에 야당 의원실에서 이걸 본 적이 있다.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 발언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신지호 전 의원은 이거는 여당에서 작성하고 아마 야당 쪽에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분석한 기사는 보면 그게 아닐 것이다. 야당의 경쟁자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목했냐면 황교안을 지목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황교안 측을 지명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야당 측에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먼저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장성철 소장도 어찌 보면 야권 측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얘기를 하고 나선 네. 겁니다. 신 의원이 송영길 대표가 지난달 25일에 이 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 이 한 칼럼에서 X파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일을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걸 야당 의원실에서 작성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야당의 경우에는 뭐 정보력 등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서 만들었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야당으로 전달이 된 걸로 보인다라는 추측서 이 칼럼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당 의원실에서 직접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기사들을 보니 이게 황교안 전 대표가 작성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까지 내놓은 건데 다만 이게 X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여당에서 만들어졌는지 진짜 야당에서 만들어진 건지 뭐 그것들도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드러나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고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X파일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이 X파일 논란이 하루 이틀 뒤에 사그러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윤 전 총장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바로 이 X파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선임됐던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죠. 최근에 선임됐던 대변인도 마침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동훈 대변인이죠. 왜 사퇴한 거예요? 네, 주말에 이 소식 접하시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지 열흘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는 건데요. 이동훈 전 대변인은 1신상의 이유로 그리고 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짧은 입장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록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지난 18일 저녁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두 대변인을 만나서 격려했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결국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동훈 대변인이 직을 포기한 이유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길래 대변인직을 사퇴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다른 사항들은 사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충무공 말씀하신 거 네. 총장께서는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산처럼 무겁게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라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동훈 대변인의 발언 이후에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결국 대변인과 윤 전 총장이 다른 입장,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모양새를 보이면서 결국 이동훈 전 대변인은 직에서 물러났고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캠프 관계자와 굉장히 오해가 있었다. 이제 직을 두고 굉장히 언변이 이렇게 굉장히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좀 더 취재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석 기자는 지금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하고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이제 소통 문제, 그리고 캠프 내부에서의 어떤 오해 이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변인들로부터 이런 상황은 안 좋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선 부정적인 입장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어보시죠. 가장 안 좋은 게요.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본인이 뒤집으면서 어찌 보면 대변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동훈 대변인 역할이 없어요. 역할이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도 일정 정도의 본인의 물론 의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해명하게 하면 돼요. 문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와전됐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거의 부하 직원 다루듯이 무슨 일각에 보면 무슨 어디 대검에 뭐 공보관 하듯이 어찌 보면 역할 자체가 없는 거죠. 이분도 정치 기자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럼 본인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뭘 드러나냐면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윤석열 총장은 들어갈 생각 없다.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일단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네. 용인의 이술에 있어서 1호 인사잖아요. 네. 그 대변인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치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어찌 보면 이제 파토가 난 거죠. 네, 윤 전 총장의 권위의식을 문제 삼는 워딩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부하 직원 다루듯이 했다. 기본적으로 사람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대변인진을 내치면서 캠프가 어떻게 꾸려질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를 꽉 물고 계시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당내에선 권력 다툼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대변인직에서 자리에서 물러난 이번 사태, 분명 윤 전 총장 캠프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엑스파일 논란의 대변인 사태,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한꺼번에 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따놓은 시간표, 이 시간표는 예정대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수정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크게 수정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애초에 이 대변인을 2명을 선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만둔 이동훈 대변인 말고 이 이상록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권 도전 시기는 애초 계획됐던 시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이 현재 광화문에서는 윤 전 총장의 캠프 사무실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저 모습이거든요. 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캠프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이 캠프 필수 인력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새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내용을 이 대변인이 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좀 보니까 최근에 이 경제정책 어젠다 2022라고 해서 이 경제 관련 서적을 공동 집필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부의소득세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의 시간표는 예정대로 간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전을 조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반전을 조금 마련해야 된단 말이죠. 네. 지금 계속 간보기 정치다, 전원 정치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여기에 엑스파일에 이동훈 대변인 사태까지 있고. 자, 어떻게 좀 반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연이은 악재 속에 이 반전을 마련하는 것 결국에는 정치 선언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는 일요일 날 있을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는 일요일에서 약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 바로 장해찬 평론가입니다. 네. 과거에 이 청년 일정에 함께 동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 장해찬 평론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는 날에 기자들과 대본 없이 질문지 없이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바로 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지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 과거에 윤 전 총장이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거침없이 발언들을 내놓는 모습이 지금의 이 대권 반열에 올리게 된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때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서 뭔가 이 여론을 반전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이동훈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장해찬 평론가에 대해서 그냥 지지자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 만큼 실제로 어떻게 이 정치 선언이 이뤄질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즉문즉답이 이루어진다면, 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과연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 이에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정부 사람들, 일제히 야권 잠룡 등판. 여기 보면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있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로 요직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윤 전 총장은 결심이 선 것 같고요. 나머지 2명은 어떨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는 진보는 진보의 금을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금을 깨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권하고 야권에서 모두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데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견도 적절한 의견은 아닙니다.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여기 나와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도전 결심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모습인 건데요. 이 의원들 당연히 이 최재형 원장한테 정말 대선 나오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억측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 말만 들어보면 나오는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데 저 뒷상황은 또 얘기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선에 안 나가면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쉬운 건데 그렇죠. 지금 들어보면 계속해서 여지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 속마음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말을 안 하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속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이 SNS 프로필 사진을 찾아본 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프로필 사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란 이 글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책의 표지입니다. 네.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다. 와, 글쎄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 제목만 보면은 뭔가 애국심이 물씬 맞아요.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의 지금 저자를 보면은 최영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최재형이 아니고 최영섭이군요. 네, 이 최영섭,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입니다. 아.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분인데요. 이 6.25 전쟁 때 부산에 침투하려던 이 무장 북한 함대를 격침을 하고 이후 백두산 함의 함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물인 건데 네. 지금 그 본인의 내용을 자신의 자서전으로 엮어서 출간을 한 겁니다. 이 최 원장 자신의 이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이 프로필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뭐 아들이 나라를 구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이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또 자서전으로 낸 게 너무 기쁘고 흐뭇해서 그래서 또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책의 출간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의 출간일 5월 15일입니다. 그러면 5월 15일 날 출간이 되고 5월 28일 날 게시가 됐으면 책 출간하고 바로 올린 게 아니고 한 2주 뒤에 올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책을 내신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걸 올렸다라고 한다면 출간하자마자 바로 올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보신 것처럼 2주 뒤에 올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책 사진을 올린 날 이 같이 바꾼 상태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의연이라고 적혀 있죠. 굳셀 의에 그로할 연. 그러니까 이 사전상 의미가 의지가 굳세서 끄떡 없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는 기자가 보는 관점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그럼 5월 28일에 대선에 나온다고 이미 결심을 세운 거 아니야?라고 네, 충분히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건데 이 물론 최 원장이 또 시간이 없어서 마침 28일 날 시간이 돼서 28일 날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 또 최 원장이 또 애국심이 또 유독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과거에 올렸던 또 다른 이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이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을 찾았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무궁화꽃을 저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가 이 프로필 사진만 보고서 네. 너무 혼자서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상의 날을 한껏 지금 펼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기자적 관점의 추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속마음이 궁금한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말했던 말의 어떤 뉘앙스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주변 어떤 상황들을 지금 참조해서 추측을 해보는 건데 네.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갖고 추측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프로필 사진 갖고 김은미 기자가 한창 분석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프로필 사진 처음에 이렇게 뒷모습이 였었었죠. 그랬었죠. 뒷모습을 그린 사진이었었다가 어느 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없어졌었는데 그 후에 이 상태 메시지가 비카멘 스트롱이란 이 문구가 생겼었죠. 지금 이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뜻인데 이 노인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결국 윤 전 총장직을 그만두고 지금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언급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 남았어요.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때요? 네, 저도 궁금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프로필 사진을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백의 미가 상당히 네, 철통 방어입니다. 지금 사진도 없고요. 이 뭐 상태 메시지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즉각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전 부총리
언제쯤 변화가 있을까요? 또 변화가 있을까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김은미 기자가 3인방 언급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 네.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 반대급부로 해서 많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관심, 지지율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 오늘 나온 지지율 결과를 보면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야 모두가 속한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4.5%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 단번에 톱5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야권 주자들만 따졌을 때는요.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어서 바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이 지지율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 했던 것에 비해서 무려 5.2%포인트 급락을 했는데요. 이 결국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지지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옮겨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동석 기자. 여권에서도 대권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심이 선 인물이 있죠. 꽝 잡는 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소식입니다. 드디어 대권주자 후보에 확실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추 전 장관은 어제 SNS를 통해서 오랜 고심 끝에 결정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모레 유튜브 추미애 TV에서 대권 출사표를 공식화할 예정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저격수로 더욱 유명해진 추 전 장관이 출마 선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큰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한편 당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임을 앞세우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추 전 장관의 대권 등판. 자, 여기 보면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있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로 요직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윤 전 총장은 결심이 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명은 어떨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막론하는 진보는 진보의 금을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금을 깨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권하고 야권에서 모두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데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견도 적절한 의견은 아닌가요?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여기 나와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네. 대권 도전 결심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이 모습인 건데요. 네. 이 의원들 당연히 이 최재형 원장한테
정말 대선 나오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억측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 말만 들어보면 나오는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뒷상황은 또 얘기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선에 안 나가면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쉬운 건데 그렇죠. 지금 들어보면 계속해서 여지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 속마음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 말을 안 하는 이런 상황. 이럴 때 속마음을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이 SNS 프로필 사진을 찾아본 네.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프로필 사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이 글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책의 표지입니다. 네.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다. 와, 글쎄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 제목만 보면은 뭔가 애국심이 물씬 맞아요.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의 지금 저자를 보면은 최영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최재형이 아니고 최영섭이군요. 네, 이 최영섭,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분인데요. 이 6.25 전쟁 때 부산에 침투하려던 이 무장 북한 함대를 격침을 하고 이후 백두산 함의 함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물인 건데 네. 지금 그 본인의 내용을 자신의 자서전으로 엮어서 출간을 한 겁니다. 이 최 원장 자신의 이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이 프로필에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아들이 나라를 구한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또 이 아버지가 이런 내용을 또 자서전으로 낸 게 너무 기쁘고 흐뭇해서 그래서 또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 책의 출간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의 출간일 5월 15일입니다. 그러면 5월 15일 날 출간이 되고 5월 28일 날 게시가 됐으면 책 출간하고 바로 올린 게 아니고 한 2주 뒤에 올린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책을 내신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걸 올렸다라고 한다면 출간하자마자 바로 올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보신 것처럼 2주 뒤에 올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책 사진을 올린 날 이 같이 바꾼 상태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의연이라고 적혀 있죠. 굳셀 의에 그로할 연. 그러니까 이 사전상 의미가 의지가 굳세서 끄떡 없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가 보기에는 기자가 보는 관점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그럼 5월 28일에 대선에 나온다고 이미 결심을 세운 거 아니야?라고 네, 충분히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건데 물론 최 원장이 또 시간이 없어서 마침 28일 날 시간이 돼서 28일 날 이렇게 올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 또 최 원장이 또 애국심이 또 유독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과거에 올렸던 또 다른 이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이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을 찾았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무궁화꽃을 저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가 이 프로필 사진만 보고서 네. 너무 혼자서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상의 날을 한껏 지금 펼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기자적 관점의 추측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는
속마음이 궁금한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말했던 말의 어떤 뉘앙스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주변 어떤 상황들을 지금 참조해서 추측을 해보는 건데 네.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갖고 추측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프로필 사진 갖고 김은미 기자가 한창 분석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프로필 사진 처음에 이렇게 뒷모습이 였었었죠. 그랬었죠. 뒷모습을 그린 사진이었었다가 어느 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없어졌었는데 그 후에 이 상태 메시지가 비카멘 스트롱이란 이 문구가 생겼었죠. 지금 이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침착하고 강하게 라는 뜻인데 이 노인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결국 윤 전 총장직을 그만두고 지금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언급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 남았어요.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어때요? 네, 저도 궁금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프로필 사진을 찾아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백의 미가 상당히 네, 철통 방어입니다. 지금 사진도 없고요. 이 뭐 상태 메시지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즉각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전 부총리 언제쯤 변화가 있을까요? 또 변화가 있을까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